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오늘은 중국 붕괴의 전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 방송에는 광고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와도 며칠 후에 들어오거나 단가가 낮은 광고만 들어옵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The writing on the wall은 불길한 전조를 의미하는 수거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연회를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건물 벽에서 손이 나와 어떤 글귀를 썼습니다. 그 글귀는 느부갓네살의 멸망을 예고하는 불길한 전조였습니다. 10월 28일 에포크 타임스가 The Writing on the Great Wall for a China Crash, 중국 붕괴의 불길한 전조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박훈탁TV가 2019년에 처음 중국 붕괴를 예측하는 방송을 했는데 그 후 4년 만에 결국 중국 붕괴의 불길한 전조가 나온 것입니다. 중국 붕괴의 원인은 소련 붕괴의 원인과 동일합니다. 금융경제학자들은 소련 붕괴의 원인을 수십 년에 걸친 약간의 마이너스 총 요소 생산성에서 찾았습니다. 금융경제학자들은 소련이 붕괴하기 수십 년 전부터 연평균 마이너스 0.23%의 총 요소 생산성을 기록했다고 추산했습니다. 총 요소 생산성은 자본과 노동의 투입이 증가하지 않아도 경제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생산성입니다. 자본과 노동의 투입을 무한정 늘릴 수 없기 때문에 GDP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반드시 총 요소 생산성이 증가해야 합니다. 총 요소 생산성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GDP가 줄어들고 이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 시스템 전체가 위에 있는 돌 빼서 아랫구멍 막고 아랫돌 빼서 윗구멍 막는 폰지 사기, 다단계 사기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왼쪽에 세인트루이스 연준이 발행한 중국의 2019년 총 요소 생산성은 마이너스 3.543%이고 그래프에서 보듯이 시진핑이 집권한 2012년부터 총 요소 생산성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박훈탁TV가 2019년부터 마이너스 총 요소 생산성으로 인한 중국 경제의 붕괴를 예측했고 결국 중국 붕괴의 전조가 나타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소비자 지출은 줄어들고 저축률은 높아졌고 자본이 어떤 방식으로든 중국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에 대한 확실한 불신임 투표에 해당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국가의 실패한 정책을 지적하는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붕괴하는 경제를 언급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금융 안정을 위협하는 범죄자 취급을 당합니다. 그러나 중국의 악화되는 상황은 숨기기에는 너무나 극적이고 광범위합니다. 경제를 파괴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입니다. 최근 역사에서도 당이 경제에 덜 개입할수록 경제 성과가 더 좋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2분기 성장률은 0.8%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상적으로 수치를 조작하는 나라에서 그 통계마저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4.9%의 3분기 성장률도 부동산 붕괴, 소비자 지출 감소, 수출 감소를 고려하면 믿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 개발 관련 산업, 제조업 부문의 일자리는 외국 기업이 중국을 떠나면서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직 지어지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지어지지 않을 부동산에 평생 저축한 돈을 투자한 대부분의 중산층이 자신의 부가 눈앞에서 증발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가격 메커니즘 같은 시장 신호에 기반한 경제가 아닌 부정부패에 기반한 경제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익성 있는 민간 기업을 빚에 휩싸인 국영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의 몰수를 완곡하게 표현한 것으로 중국의 경제 엔진, 기업가 정신을 파괴했습니다. 기업들이 투자할 수 없는 중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서구 제조업체 중국 이탈이 가속화되었습니다. 미국과 유럽 기업들은 불길한 전조를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계가 베이징의 무역 및 외교 정책에 대해서 점점 더 환멸을 느끼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가까운 미래에 중국 경제의 안정성이 하락하고
나머지 세계와 중국의 분리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업을 중국에서 보다 우호적인 국가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프렌드 쇼어링이라고 합니다. 기업들이 정치적 위험이 적고 우호적인 무역정책과 인건비가 낮고 소비시장에 더 가까운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멕시코 등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중국 리더십에 큰 변화가 없다면 중국을 떠나는 기업이 돌아올 가능성은 낮고 중국 공산당이 메워야 할 경제적, 재정적 적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 실업률이 치솟는 등 붕괴의 다른 징후도 뚜렷합니다. 지금은 20%로 보고되고 있지만 경제적 문제로 부모와 함께 사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50%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안전한 고용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이는 분노한 젊은 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좋은 선택이 없다고 생각하는 불만을 품은 청소년은 생각하기 힘든 변덕스러운 세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요인과 기타 요인이 일부 부유한 중국인이 가능한 빨리 중국 부동산을 매각하려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중국 부동산 가치가 더 떨어지기 전에 필사적으로 자금을 중국 밖으로 옮겨서 해외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중국 경제의 궤적을 알고 있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서 부동산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특히 젊은 불만 세력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만과 전쟁을 원하지만 대만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만은 북경 공산당 본거지와 상협점을 초토화할 수 있는 다량의 고성능 크루즈 미사일을 생산해서 갖고 있습니다. 리커창의 급선은 시진핑을 노리는 권력투쟁과 권력투쟁의 아젠다가 경제임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한국에게 중국 붕괴가 강 건너 불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의 온갖 부정과 실정으로 인해서 1, 2%를 유지하던 한국 경제의 총 요소 생산성이 2019년 0.776%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하늘의 도움으로 선거 조작에도 불구하고 보수 정권이 탄생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극도로 방만한 재정 낭비로 인해서 더 이상 경기 부양과 설비 투자를 할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면 과거 좌파 정부가 만들어 놓은 수천 개의 악법을 폐지하고 경제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중국 붕괴의 원인은 중국 공산당이고 국내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의 붕괴를 노리고 있습니다. 중국 붕괴에서 우리는 총요소 생산성의 하락과 경제 붕괴의 원인이 경제가 아니라 정치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한국도 또다시 좌파 정부가 집권하면 총요소 생산성이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경제가 붕괴할 것입니다. 국정원이 디지털 선거의 해킹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좌파 정부의 집권을 막으려면 외부에서 조작이 가능한 디지털 선거를 아날로그 선거로 바꾸고 투표소에서 수개표를 해야 합니다. 부정선거를 수사하고 관계자를 처벌하는 것은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은 사전선거 투표함을 안전하게 지키고 투표소에서 수개표를 진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예행 연습을 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